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총기 규제 강화 공약 발표 이후 총기 구매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아직도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NBA 자동차 부문 독점 스폰서를 맡아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민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 조건은 충분하지만 대선과 맞물리는 시점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달쯤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인 0.25에서 0.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매번 회의 때 다음 회의라는 표현으로 금리 인상 시점을 예고했으나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열린 7차례 회의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이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 근거는 강화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러나 당분간 연준의 목표를 향한 계속된 진척을 보여주는 일부 추가 증거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준이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경제가 동력을 쌓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켓워치는 경제 실적이나 금융시장의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12월 13에서 14일 열리는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연방수사국의 범죄 신원조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총기 구매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인데 클린턴 후보의 총기 규제 강화 공약 발표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2일 CNN 방송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국가 신속범죄 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10월에만 233만 3,539건의 신원을 조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197만 건보다 35만 건 이상이나 급증한 것입니다. 월간 신원조회 건수도 18개월 연속 종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8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보다 총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앞다퉈 총기 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린턴은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조처 재도입,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확대, 총기 참사 때 총기 제조업자와 판매상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총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신원조회 건수는 2,220만 건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치도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원조회 건수뿐 아니라 총기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메인, 네바다, 워싱턴주 등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총기 규제 강화 관련 주민 발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풀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1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국 지위 유지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연방국무부가 2일 발표한 2016 회계년도 방문 비자 거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8.65%로 조사됐습니다. 비자 거부율이 21.2%까지 치솟았던 2014년 이후와 비교하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지만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보다는 무려 5%포인트가량 높은 것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전 전에 한국인 방문 비자 거부율은 3에서 4% 수준이었습니다.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하다 2009년 5.5%, 2011년 7.5%로 다소 높아졌으나 2012년 이후에는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방문 비자 거부율이 높은 것은 2008년 말부터 시행된 무비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면 심사가 필요 없는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부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미국 정부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비자 면제국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도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세계 진출은 스포츠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아자동차는 NBA 자동차 부문 독점 스폰서를 맡아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본사 취재진이 스포츠 마케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 닉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가 열린 맨하탄 메디슨 스퀘어 가든 곳곳에서 기아자동차 로고가 쉽게 눈에 띕니다. 기아차는 지난 2007년부터 벌써 10년째 NBA 자동차 부문 독점 스폰서를 맡아 뉴욕 닉스 등 12개 농구팀을 공식 후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앞세워 젊은 세대와 서민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기아차의 브랜드가 대중 스포츠인 NBA의 이미지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광고 효과가 크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NBA의 자동차 부문 독점 스폰서의 지위를 활용한 각 지역별 실적에 맞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함으로써요. 저희들이 판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K7으로 잘 알려진 2017년 카덴자가 얼마 전 출시됐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 미국 시장엔 11월 중순이 돼야 각 지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아차는 내년 상반기에 획기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 고연비를 갖춘 소형 컴팩트 세단 니로를 출시해 친환경 차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곳이 뉴욕입니다. 뉴욕은 이민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머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2일 발표한 2014년 기준 뉴욕주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 이민자 수는 44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30만 명인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은 것입니다. 주 전체로 보면 22%가 이민자였으며 이 중 92%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라틴 아메리칸 출신이 27.5%로 가장 많고 이어 유럽 17.3%, 동아시아 16.6%, 서아시아 10.9%, 아프리카 4% 순이었습니다. 또한 뉴욕주에서 태어난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중 3분의 1은 부모 한쪽이나 양쪽이 이민자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1%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이 몰려있는 뉴욕시의 경우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18세 이하 자녀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이민자들의 직군을 보면 이민자의 40%는 15개 직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많이 몰린 직종은 널싱, 홈케어 분야였고 건물관리인 및 경비원, 청소부, 캐셔, 공사장 인부, 업소 세일즈맨, 택시 운전사 순이었습니다. 날개를 단 물가에 비해 정부의 서민 대책은 빈곤합니다. 서민들의 어깨는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뉴욕시 전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물가조사 사이트 엑스패티스탄이 공개한 2일 현재 물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는 전국 67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1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이 샌프란시스코로 조사됐으며 워싱턴 DC와 산호세, 보스턴, 호놀룰루, LA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는 세계 순위에서도 각각 4, 5, 6위로 나타나 물가가 가장 비싼 글로벌 도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는 스위스 취리히였습니다. 서울은 168위로 나타났고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와 물가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엑스패티스.com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는 빅맥과 같은 콤보 메뉴를 주문할 경우 평균 가격은 $9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뉴욕시 비즈니스 디스트릭의 점심 식사 평균 비용도 음료수 포함 $15로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 뉴욕시의 장바구니 물가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닭가슴살 1파운드 평균 $6, 우유 1리터는 $1.28, 계란 라지 사이즈 더즈는 $4.33 등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과 주거 비용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고 생활 물가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표준시험 결과가 지난해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한인 밀집 지역 학군들에서는 영어, 수학 표준시험 합격률이 모두 높아졌습니다. 대다수 한인 밀집 학군에서 영어와 수학 표준시험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팰리세이스퍼 학군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시험의 경우 아시안 학생 합격률은 지난해 54.3%보다 1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포트리 역시 합격률이 73.6%로 나타나 전년보다 6.5% 올랐습니다. 레오니아, 리치필드, 테너플라이 3학년 아시안 학생의 영어 합격률도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7학년 역시 대다수 학군에서 아시안 학생의 영어 시험 합격률이 올랐습니다. 클러스터의 경우 아시안 학생 합격률은 100%를 기록했고 테너플라이는 95%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펠팍은 전년에 82.2%에 못 미쳤습니다. 10학년의 경우 아시안 학생의 영어 합격률은 전년 대비 대체로 오르긴 했지만 다른 학년 영어 합격률에 비해서는 저조했습니다. 수학 시험 합격률 역시 포트리, 리치필드, 레오니아 등 상당수 학군에서 3학년 아시안 수학 합격률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클로스터 3학년 아시안의 경우 영어, 수학 모두 전년 대비 합격률이 낮아졌습니다. 7학년도 아시안 수학 합격률이 대체로 올랐지만 고교생 수학 합격률의 경우 영어와 마찬가지로 초중 학생에 비해 합격률이 저조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 소식과 강력 범죄가 난무하는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뉴욕이 안전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뉴욕시경은 불신 검문 감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감소하는 등 뉴욕이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러지오 뉴욕시장은 올 10월 살인 발생 건수가 21건으로 지난해 31건에 비해 10건이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체 주요 범죄 발생 건수도 806건으로 지난 1994년 이래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월에서 10월까지의 전체 누적 범죄 건수도 올해 10월까지 84,3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291건보다 3.4% 감소했습니다. 올해 뉴욕 시내 살인 발생 건수는 286건으로 작년보다 17건이나 줄었습니다. 잇따르는 총기 사고 사건 소식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총기 사고 발생 건수도 작년보다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또 올해 불신 검문이 2011년에 비해 97% 감소했지만 전체적 범죄 발생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 시경국장은 이번 범죄 통계는 뉴욕시가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경관들이 범죄 예방과 범죄자 색출에 노력한 결과라고 치하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창립 54주년을 맞아 LA 한인회가 대규모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17일 LA 다운타운 빌트모어 호텔에서 창립 54주년 기념 헤리티지 나잇 2016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한미 박물관 건립에 힘쓴 허브 웨슨 LA시 의장에게 엔젤 어워드가 수여되며 파바월드와 무궁화 봉사회가 커뮤니티 봉사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 유명 가수인 김종서 씨의 특별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마련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약 2,730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상승한 것이며 역대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 수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항공업계는 연휴 기간 중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항공기 이용객 증가 현상은 항공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항공권 가격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 어선이 고등어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어선까지 나와 금지된 방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싱싱한 생선 맛에 눈을 뜬 중국.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인 고등어의 위상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등어가 가득 차 있고 식당에서도 고등어 구이가 인기 메뉴로 떠올랐습니다. 中国的鱼一般都是红烧啊、清蒸啊比较多一些，像这种烤的话相对会少一些，而且这个呢就是味道也比较有特色。 그런데 중국에서 고등어 소비가 늘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 어업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근처에선 배회하는 중국 어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해상에서는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는데 이 어선은 등록 번호를 교묘하게 가렸습니다. 106の1の数字を塗りつぶしてるんで隠蔽してる船になりますね. 또 다른 중국 어선은 양옆으로 4개의 긴 철근을 달고 있습니다. 철근 끝에 매단 대형 그물을 펼쳐놓았다가 물고기들이 모이면 끌어올리는 싹쓸이 조업인데 일본 바다에서는 금지된 방식입니다. 어선 한 척이 하룻밤새 쓸어가는 고등어가 무려 30톤에 달합니다. 漁獲能力も大きくてですね、やはり資源への圧力というのはかなり影響あると思いますね. 바다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중국 어선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2016 뉴욕 마라톤 대회가 6일 펼쳐집니다. 전 세계 5만여 명의 마라토너들은 이날 스테튼 아일랜드를 출발해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 브롱스 등을 거쳐 맨해튼 센트럴파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 뉴욕시 곳곳의 도로와 교량 운행이 폐쇄되는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6마일의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게 될 도시명 전차 프로젝트 BQX는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출발 롱아일랜드 시드를 거쳐 브루클린의 그린포인트, 윌리엄스버그, 네이비 야드 등에 모두 33개 정류장이 설치됩니다. 또 시티바이크 정류장 100곳이 인근에 설치됩니다. 평균 시속 11.3마일로 운행돼 40분 만에 주파하게 되는 BQX의 요금은 뉴욕시 전철 및 버스와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2019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 이르면 2024년쯤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가 이번 주말 사무실을 열고 부재자 투표를 접수합니다. 오는 8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버겐 카운티 거주 유권자들을 위해 주말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업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해켄색 1 버겐 카운티 플라자 1층에 있는 클럭 오피스를 찾으면 우편 투표로 불리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뉴욕주에서도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월하면 벌금을 무는 법안이 시행 중입니다. 전국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주는 12곳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추월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 45에서 $100를 납부해야 하고 최대 15일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은 쓰레기 청소 수거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간간히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